대한민국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의 법원이 습격을 당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법원의 유리창이 깨지고 대한민국의 법원의 서버에 물이 찌그러지고 그리고 온갖 건물이 깨지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법원행정처장님? 예, 사실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있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말씀하셔야죠, 단호하게. 예, 절대로 대한민국 역사상 법원이 이렇게 습격당한 예가 있습니까? 법원행정처 차장님?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 있습니까? 없습니다. 법제처장 이런 일이 있습니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있지도 않은 일이에요. 세계 OECD 국가 중에서도 이렇게 법원이 침탈당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법원행정처장님, 법원에 있는 관계자들이 못 들어오게 막다가 옥상으로 대피했다고 했습니다. 방화벽까지 쳤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훨씬 더 많은 영상이 있습니다. 틀어봐 주세요. 유리문을 소화기로 부수려고 하고 영장을 발부한 판사 이름을 크게 부르며 찾기 시작합니다. 판사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경우예요. 3층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법원 내 가장 민감한 곳까지 올라가는 사람들. 판사들의 개인 집무실이 있는 7층까지 들이닥치는 장면을 저 사람들 후레쉬 JTBC가 들고 갑니다. 단독으로 포착했습니다. 후레쉬가 새벽 준비돼 법원에 있죠. 난입한 일당은 이곳 관제실을 찾아 컴퓨터 모니터와 창문, 거울 등을 닥치는 대로 때려 부쉈습니다. 복면을 쓴 한 남성은 경찰 방패를 빼앗아 들고 와 CCTV 관제 시스템과 연결된 것으로 추정되는 컴퓨터 모니터에 그대로 집어 던집니다. 저런 영상이 있고 이 사진은 피 흘린 경찰입니다. 경찰이 이렇게 피를 흘렸고 수십 명이 저 폭도들에 의해서 다쳤습니다. 대한민국에 전두환도 법원은 안 들어갔어요. 윤석열이 국회에다가 총기를 가지고 왔어요. 총알을 넣어 갖고 왔어요. 실탄을 장전해 갖고 왔어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을 4명이 4인 1조로 하나하나씩 끌어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란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공수처가 수사하니 많이 법제처 차장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검찰이 수사하고 경찰이 수사하고 공수처가 수사하고 법원이 모든 영장이 다 맞다고 발부해주고 윤석열은 11전 11패를 당했어요. 법꾸라지 윤석열이 법을 안다고 온갖 짓을 다 하고 구속영장 적부심까지 했는데 구속영장 적부심에서 윤석열이 패배를 당했어요. 거기 나와서 선동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윤석열과 같은 패 정광훈이 들어가서 윤석열을 구해오자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렇게 법원이 당할 때 법원에 있는 한 사람이라도 다쳤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이에 대해서 철저히 법적 처벌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들은 폭동입니다. 폭동. 맞습니까? 맞습니다. 폭동이고 이를 선동한 자가 있어요. 이를 선동한 자 윤상현. 법원의 담을 넘어가서 젊은이들이 체포당했어요. 곧 훈방 조치될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모든 사람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법원으로 가자. 그들을 구하자. 가서 습격하자. 차은경 잡자. 이 선동을 누가 하는 겁니까? 국민의힘 윤상현이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으로 갔어요. 이 윤상현 잡아서 처벌해야 합니다. 권성동 대표 경찰에게 책임이 있다고요? 도대체 이게 대한민국 여당의 원내대표가 할 소리입니까? 그리고 이때다 싶어서 이재명을 거들먹거려요? 아닌 건 아니고 틀린 건 틀렸다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닌 건 아니고 틀린 건 틀렸다고 말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에 법원이 습격당한 적이 있어요? 자, 7층입니다. 7층에 판사들이 있는지 판사 집무실이 있는지 저도 몰라요. 판사 집무실이 있는 걸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깼어요. 그리고 차은경을 찾아 들어갔어요. 차은경 판사가 있었으면 무슨 일이 생겼겠습니까? 또 증거를 지우기 위해서 CCTV 관제실로 들어갔어요. 관제실 상황은 어떻습니까? 일단 CCTV는 방제실과 당직실 두 군데 비치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시위대가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이 당직실을 통해서 들어왔고요. 당직실을 점거하는 과정에 있어서 CCTV를 훼손하는 영상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직후에 현장을 봤었을 때 CCTV가 손상이 됐고요. 현재 그것을 복원하기 위해서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차관님, 네. 소화기로 문을 때려 부숩니다. 그리고 관제실을 들어가서 물을 붓고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욱해서 저지른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일반적이지 않고 그 7층에 판사가 있는 곳에 그냥 핸드폰 후레쉬가 아니라 진짜 후레쉬를 들고 갑니다. 찾아갈 것을 준비했다. 전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기본적으로 그 사건에 대해서는 대검에서도 이 사안은 이 법치주의와 사법체계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다. 그래서 철저하게 수사를 하겠다라고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서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 명확하게 규명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나라의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서 전복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거. 이건 법원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고 폭도들이 진압한 겁니다. 진입한 겁니다. 이것은 국헌문란에 해당되는데 그렇게까지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이 내용으로 본다면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법무부 차관에게 묻겠습니다. 김성훈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요. 핸드폰도 갖고 가지 않았어요. 법제처장이 갔던 안가에 증거들을 다 인멸할 우려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복귀하게 되면 경호관들을 억압할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그리고 영장 집행을 가로막은 자입니다. 그런 자에게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다시 검사가 반려했다고 하는 것은 검찰 내에 있어서는 안 될 행위가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네, 담당 검사는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다는 이유로 영장에 대해서 청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관계는 한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 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 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 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템베거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의 수익률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